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장입니다. 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이엠에서는 이번 주에는 일반고 광명시에서 일반고를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추석 이후에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설명회를 28일 날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까 이제 그 영상에 나왔던 광희고 학생 이따 12시에 올 거거든요. 그 학생이 어떻게 이제 광희고에서 생기부를 챙겼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7년, 8년 동안 수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봤던 학생들 중에 가장 총명한 아이예요. 왜냐면 제가 그 학생을 처음 볼 때 이 학생은 서울대 가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채영이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8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여기 일반고 수학 내신 출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분석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일반고를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028 대학 입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인데,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내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은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원래 현재는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수강하게 되는, 고등학교 때 수강하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게 되는 개편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국어는 월 1, 2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전에는 생기부상에 이렇게 1학기 때도 국어, 2학기 때도 국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생기부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공통국어 1학기 때는 1,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지만 크게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냥 현재 상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 바뀌는 게 좀 많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요. 현행은 지금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로 2학년 때 수강하게 되는 과목들이고, 요게 이제 3학년 때 주로 수강하게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지금 학부과정문,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은 추후에 개편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뭐냐?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차이가 뭐냐면 이따가 좀 과학은 이따가 물리 1, 물리 2,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화 이렇게 찍히는데, 진로 선택에서는 지금 역학과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물리 1, 화학 1으로 찍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역학과 에너지, 전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학년 때 미리 이제 배우고 3학년 때 2 과목 말고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처음 바뀌게 되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전에 비해서 그냥 물리 2를 선택했던 것보다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생활교육부를 읽는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리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갈래였는데 개편안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죠. 내신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내신 등급은 현재 1등급부터 9등급까지예요.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죠. 그래서 지금 1등급이면은 어디 갈 수 있는지 대충 나옵니다. 여기 광명시에서. 자, 그래서 현행으로는 4%가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1.0부터 1.9까지 대략 이런 학교들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부터 1.3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고요. 1.4부터 1.5, 1.6까지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성이 나옵니다. 1.7부터 1.8부터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 1점 후반대면 광대, 동대, 홍익대가 나옵니다. 2024학년도 지금 현재 대학생들 지금 현재 서울 상위권 대학교인 숙명여대까지 다니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최종 등록자 수를 보시면요.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는데 지역균형으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역균형은 일반고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여기다 놔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약 5,53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런 학교를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 학생들은 각 고등학교별로 1등급 맞는 학생들이 1.0부터 1.19까지 몇 명일까?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각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별로 한 10명 정도가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교 30등이에요. 전교 30등인데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중앙대 가고 싶대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등인데 20등으로 올리고 10등으로 올리고 그럼 좀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사실 근데 종합 전형에서 중앙대 이상, 경희대 이상을 광명시 일반고에서 가는 비중이 굉장히 적죠. 왜냐면은 종합전형은 사실 그게 자사고 특목고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울로는 각 고등학교별로 10명 정도는 이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가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어요. 4%에서 10%로 1등급 비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1등급 비율이 10%, 2등급 비율이 24%. 여러분이라면은 자사고, 특목고, 진성고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 지역에 가까운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그럼 진성고 보내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좀 자사고로 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1등의 비율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따가 비교과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진성고에서 1등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개편에서 1등급이 10%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에서 건동 홍숙 라인이 총 5,530명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편으로 1등급이 10%로 바뀌게 되면 5,530명 중에 4%에 10%는 2.5배니까 한 이 정도 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13,825명이 1등급을 맞아놓고 숙명여대까지 가는 게 전국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렇게 비율을 높지 않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1등급이 10%로 늘어났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늘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면 이제 각 고등학교별로 1등급대인 학생들이 10명, 대략 1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현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편돼서도 이렇게 나타날까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바뀔까? 학생 교과 전형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되진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1.3까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니까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옛날에는 뭐 1.1 근데 이제는 1.15 막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돼요. 1.0, 1.1까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막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닐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서울상위권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어떠한 흐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대학을 갔던 학생들이 굉장히 행운아였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2021학년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문고 가서 5등에서 성균관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 세대인 2021학년도 때는 내가 명문고에서 5등을 해도 성균관대를 갈지 못 갈지는 모르는 것, 갈 수 있을지에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교과전형 파이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교과전형이 전형이 어떻게 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2022학년도 때 내신 출결 봉사 출결 봉사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뭐 애들 다 보통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교과 종합이라는 게 새로 신설되게 되는 겁니다. 교과 종합이 뭐냐? 내신만 보지 않고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도 본다. 그 다음에 세특 신경 썼는지도 본다.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한국외대는 시립대는 아직까지는 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건국대, 동국대예요. 건국대까지. 건국대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앙대, 경희대까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제 1등급 대 학생들도 그러니까 건국대까지는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사실 일반고 학생들. 근데 이제 자사고에서도 건국대까지 쓸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3등급 초반 학생들까지도 건국대 정도는 넘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건국대를 몰리는 거예요. 근데 3등급 초반이 막 경희대, 중앙대를 쓸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알죠.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건국대가 중간에서 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경쟁률이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건국대가. 근데 건국대가 이때 내신 100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과 내신만 봤어. 네가 몇 등 하는지만 우리가 중요해. 근데 2023학년도 때 서류 반영하기 시작했어. 이 서류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무슨 과목 신청했어? 너 물리 했어 안 했어? 너 심리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너 세특 챙겼니? 뭐 이런 것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6을 맞은 자연계 학생이 건대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이수한 과목에 적합한 학교가 많이 없어가지고 1.6 맞고 건국대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럼.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나 내신 따기 위해서 은상고, 명문고 가서 내가 정규권 먹어. 근데 거기서 어떤 과목 수강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건국대, 동국대 바뀌었죠? 서울이 반영하고.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시 끝난, 원서 접수 끝난 학생들 지금 현재 이렇게 내신만 100%로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학교가 이제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100%, 여기 서강대 추격이지만 지금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도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여기서도 중앙대, 경희대가 중앙대는 출결, 경희대는 교과정화, 여기서는 경희대만 교과정화만 반영되어 있어요. 건국대, 동국대가 교과정성, 서류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돌아와서 4%대에서 10%대로 이렇게 이렇게 1등급이 많아지게 되면 대학교에서 어떤 그 장치를 줄 거냐, 뭐 수능 체제를 줄 거냐, 그다음에 면접을 강화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아마 연세대도 고려대학 같이 2028학년도 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를 갔을 때 거의 모든 학교들이 내신 정량과 내신 정성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는 내신 100이었는데 서류 20%로 고려대와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도 한국외대 시립대가 지금 현재 내신 정량 100%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정과 교과정으로. 그리고 홍익대, 숙명여대마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과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의 지역균형전형에 교과 종합평가를 30% 반영하겠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이 교과 성적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금 현재 중앙대랑 뭐 지금 시립대나 내시 정량으로 반영되는 데는 사실 국어, 인문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2외국어, 한문, 그 다음에 교양, 기술과정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과목이 1등급이지만 1학년 때 한국사 버리고 2학년 때 제2외국어 버렸어. 그럼 교과 전형도 사실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종합 안 되니까 교과로 갈래. 이런 게 좀 사실 무의미해졌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학년별 성적 추이는 어떤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특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봅니다. 세특을 통해서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해서 교과 정성 평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조사해서 공개했었던 자료인데, 지금 현재 마이엠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 대상으로 너네 학교에서 세특을 얼마나 잘 써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세특 기록을 잘해 주시는 것 같냐? 가장 긍정 응답이 진성고가 1위죠. 그 다음에 2위가 광복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성고 학생과 광복고 학생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성고 학생들과 진성고와 광복고 학생은 굉장히 제가 새벽에 카톡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확인해서 한번 선생님 내일 연락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다양하게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신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수능은 이제 국어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어가 공통 과목 지금 현재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현재 개편되면 화법과 작문, 독서 작문, 문학 이게 다 똑같이 수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수학이 많이 바뀌었죠. 수학은 지금 공통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공통 수학 1, 2. 근데 이제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여기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뀐 게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기하가 빠졌다. 미적분 2가 지금 빠졌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보는 거는 지금 현재 문과 학생들의 수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진 거죠. 네. 일단 영어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원래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조기 유학 갔다가 오면은 네, 끝난 상태니까 네. 그래서 영어는 좀 빨리 끝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많이 바뀐 게 탐구 과목이에요. 탐구 과목. 탐구 과목이 사회가 지금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수학에서 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지금. 통합사회. 통합사회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윤리도 있고, 한국지리 있죠. 근데 이게 다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공통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근데 지금 개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200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랑 똑같이. 제가 공이학번이거든요. 저 사회 다 했어야 됐고 과학도 다 했어야 됐어요. 저 문과 학생인데 제가 생명할 때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화학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리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리, 화학, 이게 여기서 이제 지금 통합과학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가 또 똑같이 통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교들이 그래서 그럼 정시 전형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올해, 그 다음 2026학년도 내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는 지금 2028학년도 때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전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능만으로 가는 세대가 지났죠. 이런 학교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이렇게 교과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서울대는 과목 이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과에 적합한 과목을 수강했는지 여부, 그리고 교과 성취도 A, B, C, D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저 내신 별로 안 나와가지고 정시로 할 거예요. 근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목표예요. 그러면 사실 5등급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적죠, 이제부터는. 교과 학습,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이거 세특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대는 세특까지 반영하겠대. 연세대는 전 내신 과목 반영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특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좀 정량으로 반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는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세특 빼고 이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2026학년도 때 한양대마저도 학생부 종합평가 얘가 지금 10%인데 잘 표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90에서 10% 이렇게 반영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8학년도 때 어떻게 될 거냐? 수학, 수능과 교과 내신이 결합된 그런 전형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고교학점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좀 많이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현재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두 갈래만 있었는데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갈래로 바뀌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거랑 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원래 이거 맨 처음에는 전 정부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요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지금 현재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이과 학생들이 물리, 화투, 물투, 화투, 생투 이건 절대평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원래 당초 계획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한국사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 하겠다.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모든 과목들은 절대평가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 취지였는데 이게 바뀌었죠. 자, 상대평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상대평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모두 다 상대평가로 5등급제로 바꾼다. 라는 게 이제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하지만 이런 과목들,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미기재한다. 절대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절대평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시면 뭐 그 학과에 맞춰서 좀 해볼 만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생활,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거는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는 다 상대평가, 5등급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새로 시행될 텐데 지금 고교학점제를 실험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별로 여기서. 그래서 각 고등학교별로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정규 시간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방과 후에 하는 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정규 시간 내에 하는 거는 온라인 온마을 캠퍼스. 자, 온마을 캠퍼스는 뭐냐? 이렇게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공연, 주로 뭐 공연, 광고 콘텐츠,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온마을 캠퍼스를 통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년 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수요일 5교시에서 7교시가 되었을 때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가서 배우는 겁니다. 이 기관에 가서. 이 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운상고랑 광문고가 상담 심리얘기라는 거를 이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좀 가는 학생들은 좀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캠퍼스는 청음, 영화 기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는 거고 오프라인 클러스터는 학교별로 이제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광명고, 광북고, 강원고, 명문고, 포항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광명북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클러스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클러스터는 요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학교를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클러스터는 교육학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내신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이 어떻게 1학기 때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학교별로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작년에 제가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뭐 수학에 어떤 단원이 들어가서 뭐 이게 뭐가 어쩌고 지수함수 어쩌고 로그함수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어렵다면 매우 어렵고 다소 어려운 보통이면 보통, 이렇게 쉬우면은 다소 쉬워, 매우 쉬워 이런 식으로 좀 표기해 달라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전반적인 내신 난이도가 어떠냐. 자, 명문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명문고는 다소 쉬움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다, 진성고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희고, 충영고, 운산고, 강릉고는 보통 수준, 그리고 소하고, 광명고, 북고는 좀 다소 어렵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나 광희고, 충영고, 운산고, 강릉고는 지금 현재 현행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커버가 되는 수준. 하지만 지금 광북고나 소하고나 진성고를 만약에 진학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약간 선행이 좀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내신 문제들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었는데, 명문고, 광희고, 충영고, 강릉고는 교과서 유형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운산고, 광명고는 모의고사와 교과서를 혼합해서 내는 형태입니다. 광북고, 진성고, 소하고는 모의고사 유형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는 모의고사를 전혀 풀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킬러 문항이 몇 개냐? 변별력을 가르는 거. 명문고는 뭐 2개 정도밖에 없다. 광희고, 광북고, 진성고는 3개 정도. 그 다음에 충영고, 운산고 2개씩. 그 다음에 광문고 2개, 3개. 그 다음에 소하고, 광명고는 4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고가 굉장히 수학 내신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지금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고를 만약에 배정받았다 그러면 내신 따기가 쉽다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수학을 그래도 모의고사 1학년 수준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등급 등급 컷은 어떻게 되냐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지금 명문고나 광희고, 지금 명문고는 지금 97점, 92점, 93점. 근데 사실 이건 저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냐? 자, 명문고나 광문고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면 된다. 네, 그냥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하고 있는 진도 잘 맞춰놔라. 그 다음에 광희고, 충영고, 운산고, 소하고는, 광명고는 1학년 과정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북고는 1학년까지 하면 좋은데 2학년까지 하면 그래도 아마 1등급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성고는 2학년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학 전에 대비 유형 필요.
광명고 고등학교 1학년 개념학습, 그 다음에 광희고 심화 문제 유형, 명문고 모의고사 좀 쉬운 문항과 준킬러, 그 다음에 충영고, 운상고, 소아고, 강북고는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 정도, 그 다음에 진성고 모의고사 킬러 문항, 광문고는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 킬러 문항도 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는 작년 내신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건 올해 내신 분석인데, 자, 맨 먼저 학교별로 좀 제가 볼게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광명국고는 지금 올해는 1학년 내신이 상중에 속한다고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랑 별로 다를 게 없죠. 아까도 조금 중상에 이제 해당되는 거였어요. 특이사항이 뭐냐면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래. 하지만 중상급 난이도가 포진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진성고처럼 많이 어렵진 않지만 킬러 문항 하나 정도는 풀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 하지만 진성고는 킬러 문항 두 개를 혼합해서 내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총평, 일반 문제집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정확한 학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신 그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모의고사까지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고 보겠습니다. 광명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내는 지금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달아본 학생한테는 중급에 해당되겠다. 모의고사 기출을 한 번도 달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교과서 플러스 시중교재 15문제 난이도 평행하지만 내문항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번에. 그래서 이 내문항은 모의고사 변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그 노출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고는 중중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유형이 교과서에서 내는 거예요. 세 문제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이긴 하지만 그건 모의고사 유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총평으로는 대부분 문학 교과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다. 교과서에서 심층 문학 분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는 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사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려도 모의고사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모의고사 대비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해야 뭐 수능까지 대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광문고 중중에 해당되고 대체로 교과서 위주의 유형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제가 변별력을 가릅니다. 여기도 교과서 문제를 살짝만 변형하는 수준.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심층해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진성고. 지난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했는데 그때 이제 1월 달 초에 이제 고등학교가 배정받았잖아요. 15명 중에 아이 중에 한 명이 진성고를 가기 싫은 구순위로 썼는데 진성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학생이 이틀간 윈터스쿨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왜 안 나오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다. 진성고 가서 나쁜 게 아니다. 진성고가 얼마나 모의고사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네가 3년 후에 다른 학생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줬거든요. 자, 진성고는 상중이에요. 상중. 난이도는 높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객관식이 30문제가 돼. 그러니까 다른 데는 20문제란 말이에요. 15문제 객관식, 5문제 서술형. 근데 여기는 객관식만 내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이 30문제래. 이게 그러니까 그 진성고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이거 어렵지 않아. 너네가 평상시에 뭐 모의고사까지 풀어봤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사실 이런 문제를 30문제로 깔아버리면 이게 쉽겠습니까 사실. 이게 다 시간 싸움인데.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가 봅니다.
애들한테는. 타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 높고 시간이 부족하다. 동일한 주제에서 출제되는 여러 난이도보다는 단계별 학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상고로 가보겠습니다. 운상고는 중하예요. 9개 중에서 유일한 중하에 속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학교 부교재 위주고요. 특이 문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굉장히 순수하게 되는 편이다. 보지 않고 순수하게 되는 편이다. 그다음에 소하고요. 소하고는 상주. 여기 하안동 북쪽에 있는 하안동과 소하동과 일직동 여기 지역에서는 사실 소하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래서 소하고를 가면 확실히 생기부에 대한 거를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내신이죠. 내신이 굉장히 상중에 속하고요. 총 20문제 중 15개는 평이한 문제. 하지만 세문항의 변별력을 가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와 그다음 모의고사가 결합된 형태로 되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고득점을 가기 위해선 모의고사 킬러 문항 위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퀴즈를 내게 될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네. 자, 충영고 객관식은 평이한 수준, 서술형 난이도가 높다. 최근 1학년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서술형에서 변별력은, 그러니까 서술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술형이 지금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객관식은 좀 어렵진 않아. 근데 서술형은 좀 대비가 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광의고. 광의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객관식으로만 구성된다. 진성고랑 똑같죠. 진성고는 근데 30문제인데 광의고는 30문제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0문제 정도 된다. 그래서 최근 1학년 난이도가 좀 많이 지금 전부 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 중위권 학생은 학교 프린트 위주로, 상위권 학생은 다양한 신유형 필수. 근데 여기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조금 더 변형해서 뭐 촉구닷컴에서 이런 데나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좀 광의고를 만약에 배정받게 되면 그게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1학년 내신 기출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광북고, 광명고, 명문고, 광문고, 진성 여기 북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광북고 상중 하지만 명문고 저쪽에 광문고는 중중 진성고는 상중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상고 소하고 충영고 광의고는 운상고만 중하 정도에 속하고 상중 이런 식으로 지금 난이도가 책정되어 있다. 지금 몇 시죠? 11시 50분이요? 51분. 12시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12시 10분에 우리 채영 학생이 나와서 비교과 관리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지필 수행평가의 비율 분석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수행평가가 비율이 높으면 내가 아무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잘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내신이 1.3이야. 근데 이 학생이 2등급 맞았어. 너 뭐야 이거? 왜 2등급이야 이거?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이야. 근데 수행평가에서 깎였대. 그런 학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1학년 지금 광북고부터 소하고까지 이제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율을 좀 보면 수행평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운상고입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배정받는다? 그러면 수행평가라는 게 사실 과정 중심이잖아요. 수학을 만약에 수행평가를 내면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과정을 식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광이고, 광이고도 50%에 좀 근접한 것 같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사회는 무려 70%가 지금 현재 수행평가가 70%예요. 30%가 지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60%, 40%의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요, 사실 근데 다 60, 40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 좀 운상고랑 광의고가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스케줄 관리가 좀 안 돼. 그러면 여기 두 학교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고 비교과 분석을 하기 전에 제 학생부 관리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저기 이따가 우리 채영이가 설명을 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비교과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기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너 종합 전형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가 일부 반영되는 학교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비교과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생기부를 보시면 관심학과 분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생기부에 진로 희망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가리고 보세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이 학생이 어느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학기 학년마다 관심학과와 관련된 어떤 심화탐구가 굉장히 많은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분량에 대해서 만약에 수학적으로도 좀 풀어냈다. 그럼 수학 세특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수학 분량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한 주제가 여러 과목별로 심화탐구 주제가 많이 있다, 이런 거라면 굉장히 좋은 생기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과를 봐도 보통인 거는요, 이건 드러나지만 사실 이런 게 없는 거, 이런 거면 사실 교과 전형 중심으로 제가 전략을 짜드리는 겁니다. 비교과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요 관심 분야가 지금 없는 것 같아. 읽어도 모르겠어. 그리고 없어. 심화탐구 없어. 생기부 활동이 좀 나열시죠.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예요. 그러면 복숭아를 심화탐구를 하는 겁니다. 복숭아의 효능, 복숭아의 부작용, 이런 것들. 근데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멜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가 훨씬 좋다라는 생기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평가 진로 역량, 각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이제 기술한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 노력 경험이 있는가, 너무 뭐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이 진로 활동에서 진로 연계 독서 발표 시간에 개간 곤충을 읽고 국내와의 곤충 애호가들의 생태 탐구, 이런 내용을 했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땠습니까? 동아리 부장으로서 곤충 표본 만들기 활동 시, 그 다음에 3학년 동아리 때 동아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홍수 범람 시 하천에 서식하는 딱정벌레와 곤충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지금 곤충에 대해서 매우 심화탐구를 한 학생이죠. 이 학생이 이제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생물학과면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 학생은 곤충에 완전 심화탐구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 경희대 입학처에서는 지원자는 곤충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율 동아리를 조직해 탐구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탐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화 탐구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뭘 하나 이제 꽂히면 그것만 1학기 때, 그 학기 때 좀 파라는 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진로 역량을 어떻게 드러내냐. 만약에 진로이면 생물학하면 이 학생은 개강곤충 읽고 곤충 표본 만들고 딱정벌레와 곤충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가 드러나도록 연기활동이 있으면 아주 좋은 생기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저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가 이제 10분 정도 참다가 12시 10분에 우리 채영 학생이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고했던 대로 광희고 이번에 졸업한 이채영 학생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러서 강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채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봤을 때 얼굴에 서울대구나 이게 딱 보였거든요. 왜냐면 내신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가 딱 설명이 막 혼자 스스로 되는 학생. 네,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신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대 때 우리 채영이가 생각하는 그거를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대로만 알고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하기 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거를 좀 관리를 받아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갔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좀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광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광희뿐 아니라 명문고나 뭐 다른 광명고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너무 뻔하지 않게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 좀 고민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무튼 채영이의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채영이 이제 끝나면 다시 이어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진짜 광희고를 졸업을 했었고요. 제가 내신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이게 서울대 직윤 전형,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죠. 생기부를 보는 전형이고 성적도 서울대니까 성적도 좋아야 하는 그런 전형 속에서 내신이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면접도 있었고 생기부도 보니까 저한테 생기부가 어떠냐는 정말 중요한 입시 요소였는데, 제가 3년간 생기부 채우면서 크게 느낀 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예요. 내가 한 만큼 들어간다. 이게 내신이랑 비교를 해보면 내신은 저희가 일반 과목이라고 쳤을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명확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로 과목도 A, B, C 그렇고. 근데 그것과는 달리 생기부는 정말 최상과 최하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내가 한 만큼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딱 이만큼 해라 라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한 것보다 원한다면 더 잘해야 하는 게
생기부 작성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그렇고 제가 서울대 입시 면접 준비하면서 이번에 서울대 같이 합격한 다른 광명시 일반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과였어요. 그 친구랑 서로 생기부도 돌려보고 어떻게 적혔나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희 특히 1학년 때 되게 보편적인 서술이 많아요. 1학년 때. 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되게 의미 있었다. 내 삶에도 적용시켜 봐야겠다는 소감을 느낌.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선배와의 대화에서 나도 이걸 적용시켜 봐야겠다. 혹은 뭐 사실은 진로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적어주신 부분들이지만 뭐 태도가 어떻다던가 인사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학년 때는. 사실 그때는 갈피를 잘 많이 못 잡은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와 주변 친구들이 생각했던 생기부 활동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내 생기부가 알아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에서 시키는 걸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수행평가 활동이니까 이거 해. 혹은 이거 발표하면 이거 생기부 적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는 열심히 했고 내 생기부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까보면 사실 되게 평이해 보이는 그런 수준의 생기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의식적으로 더 발전시킬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생기부를 만드는 게 생기부를 일단 잘 작성하고자 한다는 사람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생활과 윤리 생기부를 따온 건데 뒤에까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문화윤리 프로젝트라고 무슨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를 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저희 생활과 윤리 과목에 6단원에 문화윤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문화윤리 관련해서 선생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문화윤리 주제를 하나 삼아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발표해라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거를 난민을 주제로 잡았었는데 제가 그냥 평이하게 가고자 했다면 세계의 난민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하다. 그래서 뭐 어떤 법 제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마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디벨롭 시키기 위해 저희는 주제를 일부러 본교 학생들의 난민 인식 수준 및 난민 교육의 필요성으로 잡았어요. 본교 학생들을 잡은 이유는 설문조사하려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민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난민 문제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거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한 다음에 선생님이 제자로 붙이라고 시키시지 않았고 교육과정 건의하라고 시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더 수준 있는 활동을 하고자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학교 복도에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발표 이후에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선생님, 청체과정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저희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교육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게 생기부까지 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위에 파란색대로 요구했던 부분만 하면 이 정도의 생기부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라는 게 제일 큰 골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기부 채우는 방식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생기부 활동 주제를 뭘로 쓰냐 여러 과목 또는 동아리, 자율, 진로 이런 과목에서 다양하게 생기부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주제를 던져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진로가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생기부는 채워지고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있으면 좋아요. 저의 경우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학과가 명확해서 그 1학년 때부터 심리학으로 잡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고 가도 갈피를 못 잡는 게 생기부 활동이에요. 저도 심리학 관련해서 혹은 심리학 관련 없는 것까지 1학년 때는 좀 많이 활동을 하긴 했었어요. 많이 활동을 하고 2, 3학년 때 이제 제 1학년 생기부를 다시 돌아보면서 아 이거 끄집어 올 수 있겠다, 이거 심화시킬 수 있겠다 하면서 주제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생기부를 정교화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여러 활동들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걸 2학년 때 데벨롭 시키고 3학년 때 또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년이 갈수록 진로가 좁아져야 한다는 게 생기부의 포인트예요.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그냥 좀 무작정 심리학과였고요. 2학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좁혀져서 상담심리였고 3학년 때는 상담심리사로서 불안장애를 해결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졌어요. 이렇게 좁아짐으로써 보여주는 거는 아 내가 진짜로 대학에서 이걸 배우고 싶은 게 있다. 나 정말 궁금증 있고 관심 있다를 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로가 좁아지는 걸 보여주려면 탐구과 연계성이 드러나면서 심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심화는 어떻게 하냐? 저는 과거 1학년 때 뭐 이거 좀 모자란 탐구였던 것 같다 하면 그거 끌고 와서 발전시키고 혹은 저는 심리학이어가지고 인문 분야와도 엮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끌고 와서 탐구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처럼 다른 분야와 엮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기.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최상의 무언가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적정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넘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생기부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디벨롭 시켜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3학년 진로에 쓰인 생기부예요. 어떤 활동이었냐면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학교에서 꼭 1년에 한 번쯤은 하는 작가님 초청해서 강연 듣고 감상문 발표하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뭐 이런 활동의 경우 되게 평이하게 생기부가 쓰여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작가님의 강연을 들었고 되게 의미 있었다. 내 삶에도 적용시켜봐야겠다. 라는 소감을 남김으로 끝나는 게 보편적인데 저는 이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질투라는 감정이 되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게 거기서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책의 그 주인공인 그 심리학자죠. 그 아들러가 이론인 개인 심리학에서 열등감은 건설적인 생활 양식, 심리적 건강에 이르는데 잘 쓰면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라는 말과 되게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연 감상문에 그런 부분을 넣었던 거죠. 이거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이나 누가 저한테 이거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감상문을 엄청 잘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감상문은 좀 상투적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떠올려서 심화를 함으로써 제 진로와 관련해서도 되게 좋아 보이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건 3학년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의 제 생기부인데요. 수행평가 중에 동양사상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심화탐구해라 이게 있었어요.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유교, 불교, 도각 이렇게 3개인데 선생님이 바라셨던 심화탐구란 그냥 종교니까 옛날 원전 텍스트를 갖고 와서 너가 해석해보라 이 정도의 심화탐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고 싶었던 이유가 불교 사상 중에 유식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식사상이 말하는 부분이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상인데 이걸 또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들러가 상담하면서 상담 치료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과도
비슷비슷해서 아이 둘을 비교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선생님이 요구하신 그 원절 텍스트 읽기 심화탐구와 더불어서 아들러까지 넣음으로써 실제로 심화탐구라고 적어주셨고 상담심리 분야까지 확장했다. 이런 부분도 적어주셨어요. 이럼으로써 좀 더 제 진로도 들어가고 되게 수준 있어 보이는 간학문간의 탐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기부가 작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2학년 상담심리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학교에서는 온마을 클래스로 상담심리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걸 들었었고 거기서 한 학기 동안 인간의 성격장애 중 불안장애라는 거를 선택해서 이게 왜 일어나고 이게 뭐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등에 대해 탐구했는데 한 학기 동안 잡고 한 주제인데 들어간 건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되게 평이하게 들어가서 사실 좀 아쉽고 되게 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가지고 3학년 때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켰었어요. 이거는 최현선 선생님이랑 같이 한 활동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진로 의사결정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 말하는 거죠. 상담심리 과목 2학년 때 배웠던 그 과목에서 배웠던 성격장애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생각해보기 위해 이 부분이 심화되는 부분이죠. 실제 사례로 어떻게 치료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화를 썼어요. 영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강박장애를 갖고 있단 말이죠. 강박장애는 또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이고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불안장애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불안장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담 치료는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 탐구가 부족하다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없었고 진로 의사결정 프로젝트 담당 진로 선생님이 2학년 때 걸 끌어와서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좀 더 심화시키려면 영화와 연관시키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보완을 한 거죠. 이렇게 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저도 1학년 때는 좀 많이 방황을 했어서 좀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특히 3학년으로 감으로써 감을 좀 잡고 이렇게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1학년 때처럼 좀 헤매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좀 더 가이드라인을 가진 상태로 고등학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거는 이 생기부 활동이 제가 원하는 대로 생기부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A인데 선생님은 정작 B를 적어주시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선생님 이거 냅다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생기부 적어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보고서 같은 형식이다 하면은 맨 앞에 한 문단으로 정리해주면 좋아요. 나는 이걸 왜 했고 뭘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참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생기부 작성 때. 그래서 한 단락으로 내용 정리해서 앞에 붙여놓는 거 이런 거 추천드리고 또 좀 이건 멀리 보는 건데 생기부 활동은 다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면접에 도움이 돼요. 3학년 때 가면 1학년 때 내가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거 왜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서 면접 준비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기억이 뚜렷한 그 1학년 활동했으면 1학년 때, 2학년이면 2학년 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꼭 면접뿐만이 아니라 이 생기부 활동 적으려면 1학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2학년 때 어떻게 했고 한눈에 보이게끔 큰 흐름이 보이게끔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최현수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하는 만큼 좀 들어간다라고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를 설명해 드릴 거냐? 학교에서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이라는 거를 고교 알림에다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의 계획을 보면은 이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진심인지에 대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뭐 생기부가 아예 안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제가 여기 처음에 4년 전에 처음 여기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기부 과목별로 선생님 던져주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뭐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얘기를 안 해요. 수행평가 그냥 지필고사인데요. 막 다 이래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운상고도 과목별로 뭐 자유주제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좀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많이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 말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운영 특색 사업이라는 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기가 생기부 관련 활동이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알림이에 이렇게 교육 활동에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을 하나씩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주요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정책 사업이 있는 학교도 있고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보 공시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고등학교 전체 9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면 광명북고 2024년도 교육운영 특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과 심화 체험 축제 운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신의 진로 및 교과를 연관시켜서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 심화 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축제로 마무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광명북고는 아마 이거를 다 신청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은 좀 알지라도 좀 포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명특화 교육과정, 의생명공학인데 사실 광명북고가 이 생명공학에 좀 약간 진심이에요. 그래서 생명 이쪽에 좀 진로가 있는 학생들은 광명북고를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북고는 이렇게 심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광명고인데 이 광명고를 보다가 조금 제가 많이 좀 웃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요거는 지필고사 후에 1주간, 이거는 이제 최종 보고서 및 발표 PPT 제출한 팀 및 팀에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세특에 써주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뒤에도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활동한 학생만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별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활동 평가를 작성한다. 왜 이런 기술을 썼지? 되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명고 애들이랑 인터뷰를 좀 하잖아요. 광명고 애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사실 뭔가 좀 선택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명문고는 요 딱 한 장이거든요. 이 한 장 안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도움이 되지 않은 활동이고, 여기 보시면
진로 프론티어 학교 자체 관리 주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명문고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명문고를 진학하시면은 이 진로 프론티어는 반드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명문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문고인데요. 지금 주요 정책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 학교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전자책 뭐 이런 쪽으로만 이게 써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 교육 이거는 생기부 관련한 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명령 이것도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광문고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이 진로 프로그램이 뭐냐? 저는 못 봤습니다. 광문고에서 사실. 그 다음에 진성고요. 진성고는 이렇게 해오른 동아리, AI 정보교육, 진성고 영재학급, 그 다음에 광명 특화운영 계획서 이렇게 보시는데 제일 내세울 만한 거는 영재학급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말고 영재학급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영재학급 시설 설비 현황에 보면은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실 이거 지금 문과는 좀 약간 외면받는 느낌. 이거 왜 자연계열만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거 지금 다 수학, 과학, 이거밖에 없어. 제가 인문계열에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만약에 제 중학교 3학년 나 진성 안 갈 것 같아. 그다음에 운산고는 진로 배움 나눔 이름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진로 진학이 유사한 학생끼리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공명 프로젝트 발표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산고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운산고를 학생을 지금 관리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학고는 사실 굉장히 소문이 났죠. 이 전공 비전 맵이라는 진로 탐구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학생이 관심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2년 전에 내신이 2.78 정도 되는 소학고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합으로 홍익대를 갔거든요. 그 학생이 제가 맨날 이제 자랑하는 학생인데 이제 1학년 때 수학이 5등급이었다가 근데 2학년 때부터 수학 조금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만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 수학고에서 운영하는 진로 프론티어를 통해서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수학고 진로 선생님께서 1학년 때는 좀 포괄적으로 2학년 때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학생이. 그래서 저 굉장히 그때 놀랐거든요. 수학고가 그럴 정도면 수학고는 상당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게 높다, 깊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학고는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진로 비전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학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충영고 한번 보시면 충영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특성화 교육과정 로드맵 요거 있는데 근데 이거는 AI잖아, 소프트웨어잖아. 그리고 뭐 다 뒤져봐도 뭐 수학고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인성교육, 독서 인문교육
그래서 충영고는 사실 그렇게 특색으로 내세울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광희고도 마찬가지. 광희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술 교과, 가정 교과, 로봇, 그 다음에 지식 재산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하고랑, 그러니까 광희고랑 충영고는 사실 좀 서하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상. 그래서 분석을 좀 이제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광명북고는 프로그래밍 교과 심화 체험 활동이 있고, 광명고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있고, 명문고는 진로 프론티어가 있고, 참여 범위는 광명북고는 좀 약간 포괄적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명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한 학생만 세특에 써주겠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명문고도 포괄적이긴 하다. 기술 범위는 그 분석, 그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북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광명고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지만 좀 약간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학생이 만약에 열심히 한 학생만 기술을 해주겠다. 명문고는 약간 이제 한 장짜리, 전체 한 장짜리, 광명북고 한 10장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명문고 딱 한 장짜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광문고, 진성고, 운상고는요. 광문고는 지금 프로그램명 없고요. 진성고는 영재학급 운영하고, 운상고는 진로 배움 나누기 이런 프로젝트. 진성고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과 중심으로. 문과 기여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영재학급을 운영할 때. 운상고는 좀 포괄적. 그 다음에 기술 범위는 진성고 구체적, 운상고는 약간 피상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하고 진로 비전 맵 탐구, 하지만 충영고, 광희고 어디에도 드러나지가 않나요? 어디에도 발견되지가 않아서 한번 제가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범위 소하고 포괄적이고요. 기술 범위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소하고, 충영고, 광희고 이 세 개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진로가 명확하다면 소하고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5등급제 개편 후 광명시 일반고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일단 광역별로 3개로 나눴어요. 북쪽에 계시는 분들,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 남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여기 북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광희고를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제가 광희고 설명을 하면은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광북고, 광명고, 명문고, 광문고, 진성고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스 1 학생이에요. 케이스별로 말씀드릴게요. 지필 준비는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중학교 올 내신이 올 A야. 한 195 이상이 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가 봐도 너무 똑똑해. 모의고사 너무 잘해. 모의고사 1학년, 2학년까지 다 지금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수행을 봤는데 수행도 중학교 때 보면은 너무 애가 잘해. 뭐 꼼꼼하기도 하고 하나도 뭐 이렇게 놓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학생.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 광명시에서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진성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이랑 똑같죠. 하지만 진성고를 선택하시면 충분히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북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멀더라도. 자, 단순히 중학교 내신이 A가 아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국영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올 A예요. 근데 오늘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평가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의고사 혹시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자이스토리 풀어보셨나요? 마더턴 풀어보셨나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진성고, 광복고, 소학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과정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에 오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고를 만약에 목표로 하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11월 모의고사가 그 해당 학기에 전체 범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이 나온다. 국영수가 과학은 알지라도 2등급 이상이 나온다. 그럼 진성고, 북고 이렇게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향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채영이를 처음 봤을 때 아까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얘는 무조건 잘 될 학생이구나 하고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렇게 수첩을 가져와요. 그 수첩을 가져서 맨날 적어. 제가 얘기했던 걸 다 적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걸 선생님한테 보내줘. 그럼 그걸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수요일에 됐어요. 물어봐. 너 왜 그거 안 주니? 오늘이었나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제2의 성향이 강한 아이들, 그런 학생이라면은 진성고, 국고, 소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저는 P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2 성향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활동, 진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채영이도 1학년 때 자기가 좀 많이 헤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나는 좀 메디컬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내향보다 외향적 성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맨 처음에 이거를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발표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보다 본인이 더 싫어하는 거를 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인문이면은 생명과학, 화학도 해야 돼. 자연이면은 사회도 해야 돼. 그리고 발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은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본인의 성향을 개방적으로 좀 열어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케이스 2학생입니다. 지필고사는 1학생보다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과 그 다음에 진로는 어느 정도는 1학생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필은 아직은 선행 아직 돌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일단 명문고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광명고 이 순으로 보내십시오. 이 지금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어머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명문고가 왜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 때 교과전형이 새로 신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당 학년에 그 2022학년도 때 졸업한 아이 둘 중에서 한 명이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았어요. 학원에서 같은 레벨이었어. 근데 이 어머님은 무슨 명문고야. 명문고 분위기 안 좋다며. 명문고가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는 애 많다던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명문고 못 보내겠다. 북고 갔어요. 근데 북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내신이 치열해.
그래서 수행평가 하나 깎여도 막 등급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친한 친구는 명문고를 갔어. 자, 3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광복고 간 학생이 인하대를 가고 명문고 간 학생이 성균관대를 갔어. 왜? 성균관대 그때 교과 전형이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명문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무슨 명문고요? 라고 하셔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명문고, 광명고, 광문고. 근데 여기서 왜 광문고가 끝순이냐? 광문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광명고는 있어도 약간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열심히 한 학생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열심히 하면 좀 생기부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필은 중학교 내신 A 수준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선행 반학기 정도, 그러니까 1학기 정도만 된 수준이라면 북고나 진성고, 소하고 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수행은 좀 그래도 아까랑 똑같이 꼼꼼하고 그다음 진로가 좀 명확한 학생이라면. 자, 케이스 3 학생. 자, 지필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찼어. 수행도 조금 부족해. 근데 활동 되게 열심히. 그러면 똑같습니다. 명문고, 광명고, 광문고 순으로 보내십시오. 왜냐면 아까 이 지역에서 수학 내신이 명문고가 제일 난이도가 낮았어요. 애들이 수학이 망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 해. 예. 그런 경향이 있죠. 수학이 안 좋으니까 나 이제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애들이 이제 학업을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근데 명문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학교 3학년 현재 수준까지만 만약에 충실이 된다면 고등학교 가서 본인의 노력하에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명문고 다음에 어디를 선택할지가 좀 굉장히 좀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명문고 다음에 진성고, 광복고는 확실히 아니고 그러면은 광문고는 생기부는 좀 많이 안 챙겨져. 활동이 되게 좋은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명문고, 광명고, 광문고 이렇게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B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이 좀 거의 안 되어 있는 수준이라면 네, 꼼꼼하거나 게으른 성향, 과정 중심의 평가가 미흡한 학생, 진로가 명확한 학생, 외향적 성향이면은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4는 네, 활동이 좀 약간 깎였죠. 이러면 그래도 약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북부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학교, 생기부상으로 가장 좋은 학교는 일단 뭐 명문고, 진성고, 북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랑 좀 많이 차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위권 지역입니다. 네, 아까랑 똑같아요. 이 전부 다 뛰어난 학생. 이러면 일단 진성고 가는 게 좋겠죠. 진성고까지는 통학 거리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 북고로 가기는 좀 너무 멀단 말이에요. 북고는 좀 약간 좀 접어두시고 그다음에 소하고를 2순위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고를 그래도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뭐 만약에 뭐 하안동 이쪽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완전 여기 지역인 거죠. 그러면 북고까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진성고, 소하고, 광복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케이스 2학생, 네, 지필만 조금 안 되어 있는 학생. 그렇다면은 진성고나 이제 소하고는 좀 약간 좀 접어야 되겠죠.
광명고, 그 다음에 운산고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소화고 순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중학교 내신이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은 광명고, 운산고를 가서 전교권에, 그러니까 내신이 올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학생들입니다. 괜히 좀 뭐 진성고나 뭐 붙고 가서 이렇게 영향받지 마시고 이런 데 가서 조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3 학생은 지금 수행이 약간 좀 깎인 상태. 그러면 운산고, 그 다음에 소화고가 이제 비전배이 있으니까 아까 광명고보다는 소화고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광명고 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내신 B 정도, 고1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다. 다소 꼼꼼하거나 게으르지 못하는 성향, 못하거나 게으른 성향, 그 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를 이해받아. 진로가 명확한 매각적 성향, 운산고, 소화고, 공무사. 자, 케이스 4학생. 네. 그러면은 소화고가 빠졌고, 이제 운산고, 광명고, 충영고 순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을 넘어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일직동이나 광명역 근처나 아니면 이케아나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자 모두가 다 좋은 상태. 그러면 뭐 예상이 되시죠? 진성고. 일단 진성고 먼저, 그 다음에 소화고, 그 다음에 운산고. 이렇게. 광북고는 너무 먼 것 같아. 일직동에서 광북고 어떻게 다녀요? 네. 그리고 네, 광명고나 광문고는 거긴 너무 더 멀기 때문에 거기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진성고가 안 되시면 소화고. 근데 소화고가 안 되시면 이 광희, 충현, 운산 중에서 셋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운산이 제일 좋은 것 같다. 프로그램상. 네.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케이스 2학생 좀 지필만 깎인 상태. 운산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충양 광희, 그 다음에 소화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화고가 여기서 제일 내신이 힘드니까. 네. 운산고가 아까 중하 정도 됐죠? 수학이.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순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수행은 좀 깎인 상태. 그러면은 충영, 광희, 운산, 그다음에 소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화고는 좀 웬만하면은 만약에 소화고가 배정됐다 그러면은 이 지필만이라도 겨울방학 때 좀 많이 따라잡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의 남부 지역의 지금 지필 수행 활동이 조금 제일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도 충영 광희, 그다음에 운산고, 그다음에 소화고. 이 학생이 갑자기 명문, 광문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3순위로 선택한다면 소화고가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